자, 요즘 주가 흐름 보시면서 이거 정말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야? 이거 다시 올라갈 수는 있을까? 하면서 밤잠 설치신 분들 많이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방송을 켠 이후 단도직입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포스코홀딩스, 이제 정말 매수세와 악재의 눌림이 끝자락에 다다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전 세계적인 고금리나 경기 침체 우려 같은 매크로 악재들이 여러분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길에 덜컹거림도 있을 거고요. 단기적인 변동성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바닥을 우리가 이미 확인을 했고 올라오고 있는 자리라는 점이에요. 바닥권에서 딛고 올라올 때는 여러분 어떻게 되죠? 주가의 하방 리스크보다 상방 열림이 훨씬 크기 때문에 단기적인 흔들림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리는지 차트와 수급, 대차거래 잔고, 그리고 오늘 나온 이 기업의 뉴스까지 싹 다 뜯어보면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댓글로는 우리 포스코홀딩스 힘내라는 의미에서 힘이라고 댓글 한 글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일봉 차트인데요. 지난 5월 7일에 최고가 54만 2천원을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7월 말까지 정말 숨도 안 쉬고 이 내리막길을 걸었죠. 우리 주님들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 가셨겠습니까? 자, 그런데 7월 29일에 최저점 27만 5천원을 딱 찍었습니다. 최고점 대비해서 무려 40% 이상 빠진 거죠. 뭐 이 저점 라인 같은 경우는 PPR로만 봐도 역사적인 저점 수준까지 다이빙을 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즉 여러분들 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온갖 악재와 우려가 이 27만 5천 원이라는 가격에 전부 녹아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중요한 건 그 이후의 흐름입니다. 7월 29일 최저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저점을 계속 점점점 높여가면서 5일선, 11선, 21선 이동평균선을 차례대로 올라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준 이 주가가 32만 4,500원 라인에서 형성이 좀 되어 있죠. 자, 차트 아래쪽에 있는 보조 지표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RSI 지표를 보시면 7월 말에 침체 구간 30포인트 이하로 좀 떨어졌다가 지금은 50포인트를 향해서 건강하게 고개를 들어 올려주고 있죠. 이격도 지표 자체도 보시면 과도하게 벌어졌던 수치들이 정별 단계를 준비하면서 좁혀지고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가장 결정적인 건 맨 밑에 있는 이 외국인 보유 수량 지표인데, 자, 파란색 선 보이시죠? 주가가 6월, 7월 바닥을 향해서 굴러 떨어질 때도 이 외인들은 주식을 던진 게 아니라 밑에서 조용히 물량을 모아왔습니다. 차트는 내려가는데 외국인들 지분율은 올라가는 이 다이버전스 현상이 나타났던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전형적인 진바닥 구간이라는 거죠. 자, 이 기술적인 이 차트를 봤으니까 이제 이 물량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투자별 매매 동향표인데, 자, 최근 한 달 동안 누적 수급을 보면 놀라운 숫자가 보입니다. 외국인들이 무려 29만 주가량 매수를 진행했고요. 개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는 물량을 매도를 했어요. 자, 오늘 하루만 해도 외국인들이 8만 8천 주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과 연기금, 입금투 쪽에서는 물량을 던져내면서 주가를 누르려고 했지만 외국인들이 그 물량을 족족 다 받아내면서 방어를 했다는 거죠. 자, 이 개인들의 우호적인 물량 그리고 외국인 패시 자금이 바닥권에서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요. 자, 기관들이 파는 물량이 많으면 여러분들 주가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들의 이 매수세에 힘입어서 가볍게 위로 튕겨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게다가 여기다 더해서 이 JP 모건 세력성 매수세도 오늘 또 한 번 강하게 2만 7천 주가량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다 더해서 우리 주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이 공매도와 관련된 대차거래 추이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대차거래표를 보시면 자, 8월 초에 여러분들 대차 잔고가 조금씩 좀 늘어나는 듯 하더니 8월 12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환이 얼마입니까? 2만 8천 주 되면서 감소를 했어요. 잔고 금액 같은 경우도 9,500억대에서 9,300억대까지 줄어들었죠. 자, 이게 뭐 의미하냐? 주가를 아래로 누르려고 주식을 빌렸던 주체들이 이제 27만 원대 이하로 밀어붙이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겠다. 잘못하다가 우리가 오히려 손실을 좀 보겠는데 하고 주식을 다시 사서 갚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즉 하방 압력은 현재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 주가가 상승할 때 얘네들이 이 주식을 다시 사서 갚아야 하는 숏 커버링 물량이 상승의 불꽃을 피울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차트와 수급이 바닥을 말해주고 있다면 기업의 본업과 이 미래 가치는 어떨까요? 오늘 아주 의미 있는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자, 7.6조 포스코 철강 투자 88% 해외로 국내는 체질 개선이라는 자, 헤드라인이 좀 나와 있는데 자, 이걸 보고 일부 투자자분들은 국내 투자를 좀 줄인다고? 그러면 안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자, 이건 포스코 그룹이 진짜 돈을 버는 구조로 체질 개선을 완벽하게 하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현재 이 국내의 이 건설 경기가 어떤가요? 자, 침체되어 있어요. 그리고 침체되어 있어서 국내 철강 수요가 예전만 못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국내에 무리하게 공장을 더 짓고 투자하는 건 어떻게 됐어요? 이 돈을 길바닥에 버리는 짓이죠. 자, 그래서 우리 포스코홀딩스는 스마트하게 현재 전략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7.6조 원
이 금액이 뭐 인도, 뭐 인도네시아, 북미, 뭐 건설과 인프라, 이 자동차 수요가 폭발하는 이 성장 시장에 이 대부분을 좀 투자를 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국내 사업 체질 개선 같은 경우는 이 포항과 광양 제철소는 단순 물량 싸움이 아니라 이 고부가 가치, 친환경 강제, 실증 투자, 이 차별화된 프리미엄 제품 생산 기지로 재편합니다. 즉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철강 업황 우려를 사업 구조 개편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현재 이 정면 돌파하고 있다는 거죠. 자, 2차전지 뭐 소재 모멘텀에 더해서 본업인 철강까지 여러분들 이 수익성이 좀 좋아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의 30만 원대 이 주가는 나중에 돌아봤을 때 정말 말도 안 되게 싸다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들이 가장 좀 궁금해하실 핵심 전략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제 말을 일단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자, 오늘부터 매일매일 상한가 치고 무조건 직진합니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미국 금리 결정 이슈, 그리고 글로벌 경기 지표, 자, 그리고 국내 철강 이슈 같은 이런 매크로 변수 때문에 중간중간 뭐 2%에서 3%씩 좀 밀리거나 흔들리는 날 반드시 좀 나옵니다. 하지만 좀 기억하세요. 주가가 천장 꼭대기에서 꺾일 때 나오는 변동은 여러분들 공포지만, 바닥에서 치고 올라올 때 나오는 변동은 뭡니까? 기회이자 자연스러운 숨 고르기 구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미 27만 5천 원이라는 강력한 이 바닥 방어선 확인했어요. 이제 단기적으로 악재가 나와도 주가가 흔들리더라도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갈 확률이 극히 낮은 구간이다. 오히려 여러분들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던 JP 모간도 사 모으는 이 가격대에서 나도 비중을 조금씩 늘려간다는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 접근하시는 게 맞는 관점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거예요. 우리가 왜 이 JP 모건, 이 세력성, 이 메이저 자금을 추종해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이 핵심 분석을 좀 드려볼 건데요. 자, 본격적인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는 힘이라고 한 글자씩 이렇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버튼 하나하나,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하나가 세력을 이겨가는 힘을 우리가 지금부터 키워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왜 세력 자금이라고 좀 부르는지 이전 상승 파동 구간, 이 라인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 이 상승 사이클에서 우리 주가 상승 변곡점이 발생했던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자, 이 날짜죠. 4월 8일 시가 갭상승을 보여주면서 흐름을 돌려주고 60선 라인을 돌파하려고 하는 이 흐름, 이 날짜가 언제입니까? 4월 8일. 자, 그래서 4월 8일 날 어떤 창구에서 매수를 진행하면서 저는 상승 변곡점을 만들어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해 봤더니 말씀드렸던 JP 모건과 골드만삭스 창구 쪽에서 2만 주와 19,000주 가량 매수를 진행하면서 유의미한 양봉 캔들을 띄워놓고 단기적인 상승 사이클을 만들어냈다라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상승 파동을 한번 쭉 그려내다가 언제 조정이 시작됩니까? 자, 이 날짜죠. 하락 변곡점이 발생한 날짜. 자, 언제입니까? 5월 12일. 자, 그래서 5월 12일 어떤 창구에서 매도를 진행하면서 하락 변곡점을 발생시킨 건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해 봤더니 어떤 창구에서 5월 10일 날 매도를 진행했죠? JP 모건 창구에서 42,000주 매도를 진행하면서 하락 변곡점을 발생시키고 깊은 조정을 만들어냈다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즉 우리 주가를 상승시키고 하락시킨 이 세력들이 JP 모건 창구에 있을 확률이 높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린 이 JP 모건, 이 세력 자금을 추종하면서 이 히든 라인을 통해 가지고 세력들이 앞에서 짚어뜨렸었던 세력들이 매수했던 자리 4월 8일, 그리고 세력들이 매도했었던 자리 5월 12일, 여기 보이는 이 자리들처럼 돌파 이전의 세력들의 움직임, 돌파 이후의 세력들의 움직임을 확인을 하고 알맞은 비중 조절이나 이러한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가야 하는 거죠. 자, 그래야 여러분들 손실을 줄이고 손익비를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자, 물론 메이저의 움직임, 시장 상황, 자, 이거 여러분들 본업하시면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확인하시기 어렵다는 거 알고 있어요. 제가 그 마음 모르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현재 장중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우리 주임들께는 장중 대응을 실시간 문자로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자, 상단에 개인 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010-8362-654번. 자,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셨다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포스코 구독이라고 이렇게 5글자 문자로 남겨두세요. 문자로 남겨두시면 따로 번호 저장해 놓고 오늘부터 시황 상황, 세력들의 움직임, 차트 상황, 장중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상승이 나왔을 때, 하락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때 구간에서 비중 조절 어떻게 되는지, 매수 매도 타점은 어디서 잡아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들 실시간 문자로 도움 드릴 겁니다. 자, 도움을 드린다고 해서 따로 돈을 강요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채널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이 구독 버튼 하나면 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가 되어주시고 구독했다라고 문자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하셔야 되는 건 뭐가 있냐면,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포인트지만 전달드리는 이 문자를 받으시고 나서 1분이라도 빠르게 비중 조절, 타점을 잡아 가셔야 합니다.
왜? 생물처럼 움직이는 이 주식시장이다 보니까 조금만 지체해도 상황이 어떻게 돼요? 급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급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 변동 나온 이후 여러분들 뒤늦게 대응하시지 마시고요. 급변하기 전에 전달받으시는 문자 보고 기계적으로 대응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히든라인과 외국인 세력 자금을 통해서 어떻게 타점을 잡고 어떤 효과를 봤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 채널 이 분석으로 들어가면 좀 재밌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조회수도 올라가고 있고 시청 시간도 좀 늘어나면서 구독자분들까지 지난 28일보다 125%나 많아졌다는 게 분석으로 좀 나오죠. 채널 처음 개설했을 땐 조회수도 정말 안 나오고 구독자도 너무나 저조해가지고 유튜브를 하는 게 맞나 싶었었는데요. 최근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셔서 의지를 다시 한번 불태우고 있습니다. 채널이 이렇게나 좀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타점을 잡았었는지 4월 10일 날 영상을 좀 올려드렸었던 대안전선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자, 4월 10일 날 매수 포인트부터 5월 13일 이 매도 포인트까지 제가 어떤 이유로 타점을 잡았었는지 아주 유익한 내용이니까요.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히든라인 차트에서 과거 이평선이 수렴된 이후에 60선 골든크로스 돌파가 나오고 1차 방어선인 20선 라인을 타고 지지하고 쭉 연속적인 상승 나오죠. 자, 근데 4월 10일 이 골든크로스가요, 그냥 뚝딱하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세력 자금들이 추가로 붙어주면서 만든 골든크로스예요. 그래서 확신을 갖고 4월 10일 날 급하게 제가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제 말이 맞는지 4월 10일 날 누가 매수를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보시면 4월 10일 날 JP모건 서울 이 세력성 자금이 들어온 게 확인되실 거예요. 이 세력들이 바닥권에서도 매집을 했지만 또 한 번 골든크로스 위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후부턴 1차 방어 라인이 20선 라인을 타고 쭉 올라가죠. 자, 근데 주가가 정말 계속 좀 올라가 주기만 하면 아무 걱정 없이 발 뻗고 푹 잘 텐데, 아쉽게도 연속적인 상승이 나오면 뭐가 발생할까요? 바로 이평선 간의 이격이라는 게 발생이 돼요. 그래서 세력들은 이 기회라는 걸 놓치지 않고 1차 방어 라인인 20선 라인을 위협하는 음봉 캔들을 만들어내고 다시 주가를 회귀시킬 준비를 하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음봉, 데드크로스, 세력들이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맞는지 5월 13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시면 5월 13일 JP모건 서울 자금이 이탈이 되면서 데드크로스 발생시킬 음봉 캔들 딱 떨어뜨리고 14일엔 더 많은 물량을 뱉어버려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린 이때를 놓치지 않고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진짜 조정이죠. 자, 그러면 진짜 조정이 나오는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장기 이평선 간의 이격이 상승으로 인해서 과하게 벌어졌을 때, 과하게 벌어진 상태라면 데드크로스 이후에 깊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깊은 조정이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바닥에서 세력들이 재매집을 하기 시작한다면 이평선이 이런 식으로 수렴된 뒤에 다시 한번 골든크로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때를 맞춰가지고 세력성 자금이 추가로 또 들어온다면 우리는 재매수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차점이 100%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어요. 주식시장에서 알다시피 100%라는 게 없으니까. 하지만 이 19만이라는 구독자분들이 높은 확률이라는 걸 대변해 주시고 계시고요. 저 역시도 NSC 투자대회에서 시상할 만큼 효과를 좀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우리 포스콜링스 제가 앞전에 좀 짚어드리긴 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히든라인상 세력들이 매수를 하면서 하방 경직성 확보하는 이런 포인트에선 우리가 비중 조절을 해 가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골든크로스 이후에 세력들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는 이 매수 포인트에서는 비중을 보다 확실하게 실어가야 우리가 이런 단기적인 상승 사이클을 가져갈 수가 있다. 물론 이 앞으로도 우리가 여러분들 세력들 움직임을 보면서 비중 조절은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력들이 매도를 하면서 데드크로스를 발생시키는 포인트에서는 우리가 매도를 잡아가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포스콜링스 현재 포인트는 어떠냐? 골든크로스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죠? 골든크로스가 발생이 되고 세력들이 매집을 진행 중인 상황이에요. 하지만 아직은 매수 포인트가 뜨고 있지 않죠. 자, 저는 여러분들 조만간 이 매수 포인트 충분히 뜰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 돌파하는 힘 여러분들 개인들이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눌렸을 때 이 포인트에서 조만간 세력들이 또 한번 강하게 또 진입이 되면서 매수 포인트 뜨고 상승 사이클 만들 자리 충분히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매수 포인트가 뜨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매수 포인트를 잡아가서 이 앞으로의 또 비중 조절하면서 상승 사이클을 가져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포스콜딩스 여러분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흐름 짚어봐 드리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좋은 건 내일 또 한번 상승이 나오면서 이게 양봉 캔들로 바꾸면서 N자형 상승 파동을 그려가는 이런 흐름을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이 매도세가 나오면서 음봉 캔들을 만드는 것이 아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양봉 캔들로 전환되는 이 흐름을 우리가 유의미하게 좀 지켜봐야 된다. 자, 그리고 이격도 자체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현재 100포인트 상방을 향해서 고개를 들어 올려주고 있고, 지금 RSI 지표 같은 경우도 40포인트, 즉 과매도 구간 쪽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방을 향해서 고개 들어 올려줄 가능성 충분히 높은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현재 구간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자, 하방보다 상방이 더 열려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정확한 매수 포인트 나왔을 때 매수 잡아가시면서 유의미한 상승 파동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번엔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 나가시기 전에 지금까지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강성 주임들 남아 계실 것 같아요. 강성 주임들께 제 영상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데에 대한 보답으로 큰 상승 나올 이 종목 한 가지를 전달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주주님들께 전달드릴 이 종목은 단순한 테마주가 아닙니다. 현재 완벽한 체질 개선을 맞추고 북미 글로벌 자본의 선택을 받은 핵심 로봇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3분만 집중하시고요. 이 종목 받아가세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과거 우리에게 친숙했던 가전 로봇 중심의 사업을 영위했었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의 이 과감한 결단으로 지금은 완벽한 스마트 물류 로봇 기업으로 탈바꿈을 했어요. 현재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과 효율을 위해서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도 이 노조 이슈로 인해서 스마트 팩토리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이 소문도 돌고 있죠. 자, 그래서 현재 이 기업 스마트 팩토리의 혈관 역할을 하는 자율주행 물류 로봇 기술력이 이미 글로벌 수준으로 내재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주요 기업들과 연결이 되는 건 저는 시간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미 적자 사업을 정리를 했고요. 이익률이 높은 B2B 사업 구조로 완벽히 전환하면서 현재 실적 턴어라운드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그래서 현재 이 히든라인 차트 흐름도 매우 안정적입니다. 과거 고점 이후에 충분한 가격 조정을 거쳤고 현재 이 금액대에서 60선 돌파 이후에 견고한 하방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락 리스크는 매우 제한적인 반면에 글로벌 수준 모멘텀이 반영될 경우 상승 룸은 크게 열려있는 전형적인 저위험 고상승 구간이다. 이 기관과 외국인의 스마트 머니도 유입이 되고 있어요. 미래의 가치가 가격에 전부 반영되기 전에 우리는 이 선취매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 종목명과 최적인 매수 타점, 목표가까지 받으실 분들은 010-8362-6554번 제 개인 번호로 로봇이라고 이렇게 문자만 한 통 남겨두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확인되는 대로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주임들 기회는 준비된 분들에게만 찾아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